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지금 약세를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결국엔 이 27K를 무너뜨리고 26K 초반까지도 또 하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반등을 한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그 하락세는 여전히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트코인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거 비해서는 알트들이 뭐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더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꽤 선방을 했고 XRP가 비트 정도만큼 하락을 했고 뭐 다른 코인들도 그래도 이 비트보다는 하락폭을 더 키우지 않은 코인들이 조금 더 많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결국엔 어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 9월 초부터 이어왔던 이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깨고 내려온 상황이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 비트코인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금 5일째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비트코인 흐름을 보면 이렇게 5일 동안 하락을 한 적이 그렇게 좀 찾아보기는 드물어요.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도 한 4일 동안 하락을 했었고, 길어봤자 이때도 한 4일 정도인데 5일 동안 하락한 적이 바로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7월 13일에 리플 약식 판결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 다시 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면서 5일 연속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때 7월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만약에 오늘까지 하락을 한다면 이 하락세가 꽤 길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만에 딱히 뭐 그렇게 큰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하락이 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모습을 이 S&P 500과 비교를 하게 되면 하나의 특징이 또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최근 4일 동안 연속해서 상승을 해왔고, 그에 반면에 비트코인은 이렇게 5일 연속 하락을 했었는데,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다시 보시면 이때가 이 화살표 표시한 부분이 9월 1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9월 1일인데 이 9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S&P 500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다가 최근에서야 이렇게 반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때가 이제 9월 초를 가리키는 건데 9월 초부터 비트코인은 이런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 5일 동안 이렇게 하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과 이 S&P 500과는 어떻게 보면 거의 완벽한 디커플링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여전히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유동성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자산 시장은 동반해서 함께 상승하기보다는 한쪽이 빠지면 다른 한쪽은 이렇게 올라가는 일종의 좀 풍선 효과 형식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풍선 효과라고 하면 이 풍선을 한쪽을 누르게 되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증시도 한쪽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반대로 한쪽은 이렇게 오르는 이 풍선 효과와 같은 그런 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어제도 그렇고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그러니까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함께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완벽한 디커플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맞는 말이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단기적인 흐름, 이런 좀 미시적인 흐름을 봐서 그렇지, 좀 멀리서 어떻게 보면 좀 크게 거시적으로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 증시나 암호화폐 시장, 이 자산 시장은 함께 상승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9월, 10월 현재까지의 이런 흐름은 좀 디커플링이라 본다 하더라도 이것을 좀 크게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이 S&P 500도 이렇게 주구장창 하락을 하다가 결국엔 올해 해가 바뀌면서 이때부터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정말 최악의 한 해를 보내다가 올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나서 현재까지는
뭐 최고점 대비해서는 90% 정도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대략적으로 한 60%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볼 때는 이 미 증시나 비트코인은 함께 성장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진짜 이 코인 시장의 상승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말씀드렸던 것이 이 S&P 500이 지난 이 올타임 하이 역대 최고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비트코인 역시 진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 이 비트코인의 상승에 따라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역시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이 약세의 흐름인데 과연 언제까지 이런 약세의 하락을 지속을 할까?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저의 생각은 조만간에 지금의 이 하락세는 좀 멈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이 비트코인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여전히 지금 이 현물 거래량은 적은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 주목할 것이 바로 요 선물 시장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요 청산 맵을 보시게 되면 요 초록색 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숏에 베팅한 물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요 빨간색이 롱에,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한 물량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상승에 베팅한 물량은 대략적으로 한 8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숏에 베팅한 물량이 보시는 것처럼 16억 달러니까 딱 2배 정도 이 롱보다는 숏에 베팅한 물량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균형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승보다는 하락에 베팅한 물량들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은 어제부터 지속이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공유한 이 청산 맵을 보시게 되면 어제 가격이 한 27K, 이때부터 이 숏에 베팅한 물량이 거의 2배 가까이 좀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현재 이 숏 베팅이 엄청 많은 상황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28K 초반까지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대규모 청산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보시게 되면 한 대략적으로 28.2K, 3K까지만 상승이 된다 하더라도 이만큼의 물량이 청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때 가격이 27K였으니까, 근데 현재는 이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요만큼의 물량이 청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 청산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렇게 하락으로 요만큼의 물량들이 지금 청산이 된 것이고, 현재 이 숏에 베팅한 그 물량들이 이만큼 엄청나게 지금 몰려있다는 거예요. 그에 반면에 지금 롱에 베팅한 물량은 요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한 26.7K 정도 되니까 보시면 26K 초반만 된다 하더라도 또 요만큼 이 롱베팅 물량이 청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더 청산을 시키고, 그 이후로는 이 대규모 물량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좀 상승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흔히들 이 선물 시장을 좀 제로섬 게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래라든지 이 세력들, 그러니까 이 마켓 메이커들이 이 많은 물량을 먹을 생각을 한다라면 충분히 지금의 위치에서, 더구나 지금 현물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가격을 좀 들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에 딱히 암호화폐 시장의 악재라고 할 만한 그런 뉴스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상승으로 가려면 분명히 또 상승 재료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그 상승 재료가 뭐가 될 수 있을까? 일단 당장 오늘의 이 상승 재료가 될 만한 것이 요것을 한번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오늘 10월 12일 밤 9시 반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또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3.7%가 나오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계속 하락을 했다가 최근 3개월 동안 다시 이렇게 좀 고개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측치가 3.6%이기 때문에 지난달보다 조금 하락을 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요 근원 CPI를 봐도 이 근원 같은 경우는 이 식품과 에너지를 뺀 이 물가지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최근 동안에도 반등 없이 지속적으로 또 하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지금 4.3%였는데 이번에는 4.1%로 또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 CPI가 발표가 됐을 때 예측치대로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11월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그 의견에 좀 힘을 실어주면서 상승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어제 이 생산자 물가지수, 이 PPI가 발표가 됐는데 근데 여기 좀 불안하게 5개월 만에 또 최대로 상승하는 수치를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시간이 지나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또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뭐 일단 오늘 밤 어떻게 발표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외에도 상승 재료가 될 만할 수 있는 것이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요걸 보시면 미국의 SEC가 10월 13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이 그레이스케일 항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8월 달이었는데 이때 8월 29일에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에 손을 들어주면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다시 심사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상승이 보였는데 단 이틀 만에 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소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내일 10월 13일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항소 여부에 대한 예상을 이걸 보시는 것처럼 블룸버그의 한 애널리스트는 SEC는 그레이스케일 판결에 항소를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SEC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어차피 이 SEC는 현물 ETF를 승인을 하기는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과연 언제 승인을 하느냐가 문제이지 어차피 해야 될 사안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항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다른 이유를 들어서 또다시 이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비트코인 ETF를 거부할 수 있는 그 권한은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최근에 뭐 이 SEC가 줄줄이 이 법원으로부터 지금 패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무릎을 쓰면서 또다시 항소를 신청하기보다 그냥 항소를 포기하고 다시 심사를 한다고 하면서 뭐 시간을 끌 수도 있는 그런 카드를 또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이 10월 13일 전후로 해가지고 SEC가 이 그레이스케일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 소식이 들려온다라면 요것을 또 상승 재료로 삼아서 요 시장의 반전을 좀 이뤄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의 움직임이 또 내일이면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 주말장을 앞두고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과 내일을 좀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하락세를 좀 깨고 상승으로 이 장세가 반전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